안녕하세요. 현지 유학생과 직장인이 전해주는 팟캐스트 독일에서 일어나는 웨이크업인 젊은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4년차 회사원 쿄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9년차 대학생 융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쿄가입니다. 제가 2022년 11월 22일에 함부르크 하반기 멘토링에 참여했었어요. 네. 그래서 멘토로서 여러분 참가하신 분들께 해외 취업은 어떻게 하고 이직은 어떻게 하고 일상생활이나 회사 생활은 어떤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발표가 너무 길어진 탓에 Q&A 시간에 답변을 못 드린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네. 추가로 코트라 홈페이지, 코트라 카페에 글을 쓰고 그리고 이렇게 팟캐스트로도 다시 한번 Q&A에 답변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주 책임감이 네. 대단하신걸요?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융진님도 계시니까 융진님의 의견도 같이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은 알찬 Q&A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 취직하는 거라 가지고 저의 의견은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생활이나 네. 학업 관련된 질문들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융진님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전 영광입니다. 네. 융진님 1번부터 질문 한번 첫 번째 질문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계속 해드리면 네. 쿄가님이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네,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1번. 5월 기간에 현지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네. 이게 저도 워홀 한 후에 취업을 하게 돼서 워홀 가는 거를 추천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워홀 오기 전에 저는 가장 해야 할 게 한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스캔해 오는 거. 그리고 취업 관련된 자료 모아오는 거. 예를 들어 서류를 스캔해 온다면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각종 자격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이런 서류들을 워홀지에서 한국에서 발급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영어로 웬만하면. 영문, 국문 다 있는 게 좋아요. 가능하다면. 그리고 해외 취업을 위해 워홀을 가시더라도 취준기간이 장기전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워홀 오자마자 가능하면 어떤 일이든 최대한 빨리 구하시길 바라요. 꼭 풀타임 잡이 아니라도 아니면 알바나 한식당 알바라도 어떤 일이든 하고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현지 국가에서 알바 경험도 생기니까 네. 어떤 일이든 일단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일 시작하시면서 왜냐면 또 일을 현지에서 해봐야 언어 실력이 더 빨리 늘거든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저도 호스텔에서 일하고 그리고 한식당에서 일하면서 외국어 실력 정말 더 많이 늘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한국 회사와 그리고 현지 회사에 계속 이력서를 넣으시고요. 인턴 공고든 풀타임 공고든 공고 형태가 어떤 사람을 회사에서 찾든 간에 자격 조건을 따지지 말고 그냥 다 상관없이 그냥 무작정 공고가 올라오는 회사에 다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공고가 안 올라도 그냥 회사 리스트 다 뽑아서 그냥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2번. 영어만 가능해도 현지 물류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게 정말 애매한 질문인데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독일어를 전혀 못하는 동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회사는 한국 법인이 아니라 이직한 덴마크계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만 하는 사람들도 많이 뽑기는 하는데 정말 100% 독일 기업이면은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독일에만 지점이 있는 기업이면 독일어 못하면은 취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또 분야마다 다른데 저는 물류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영어를 또 잘해야 돼가지고 네. 그래서 영어만으로도 취업이 가능하지만 그런 분야마다 조금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독일어가 능숙하지 않거나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독일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해당 업계에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해당 업계 경력이나 관련 경험은 없지만 독일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고 이직 시 별다른 비자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해외 취업을 처음 해서 오시는 경력도 없는 분들은 해당 언어, 그러니까
독일어 현지어를 못하는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언어뿐만이 아니라 비자 문제도 있으니까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3번은 뭔가 저도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네. 독일어 공부 방법. 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저는 말하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독일어가 C1가 될 때까지는 저는 거의 매일 10분에서 30분 정도 독일어로 된 책이나 뉴스를 소리내서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래요? 이게 본인 스스로의 발음을 계속 듣고 익숙해져야 네.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하기가 수월하고 제가 말할 때도 덜 꼬이고 자신감 있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한 쉬운 읽기 자료들을 골라서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소리내면서 읽었습니다.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읽기. 네. 저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융진님은 독일어 공부 방법 어떤 저는 거 추천하시나요? 듣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팟캐스트를 한 되게 오래 들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진짜 그건 되게 신기한 경험인데요. 어느 순간 다 들리는 순간이 와요. 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도 얘를 들으면 스펠링이 어떻게 되겠구나. 네. 이 단어를 기억할 수 있을 단어를 몰라도 그 단어가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그 단어를 기억해서 내가 스스로 찾아보거나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귀가 트이는 단계가 와요. 귀가 트이는 경험. 네네네. 그걸 영어하고 독일어를 2번 경험했는데 네. 그냥 듣기를 저는 엄청 추천해드려요. 네. 저는 듣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듣기 연습을 할 때 이게 귀가 트이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네. 그 단계까지 가기가 되게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들리면 스트레스를 받는 스트레스 거예요. 맞죠. 그리고 막 잠만 오고 막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단계를 넘을 수 있었던 게 한국법인에서 함부르크에 있는 한국법인에서 일할 때 독일인 사수가 독일어로 매일 8시간씩 미친 듯이 주입을 하니까 강제로 팟캐스트는 집중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약간 정신을 딴 데 팔 수 있는데 그건 정신을 딴 데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뭘 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귀가 트였어요. 그래서 저는 듣는 웃겨요. 거나 쓰는 것보다 말하는 걸 더 잘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독일어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말 못하게 혼자 떠들었어요. 네. 어이구. 저는 귀 트이는 것보다 말을 먼저 트이는 게 저한테는 방법이 맞더라고요. 사람마다 이제 방법이 다 다르니까. 근데 말하기랑 듣기는 말하기랑 듣기가 맞군요. 말하기랑 듣기는 같이 가니까. 네.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듣기가 튀어가지고 말을 더 잘할 수 있는 타입이었거든요. 네. 저는 말 먼저 트이고 그 다음에 수준이 막 한창 안 오르고 막 정체기가 있을 때 용진님이 그 팟캐스트 많이 듣는 걸 얘기해줘서 저도 그 다음부터 듣는 걸 많이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팟캐스트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죠. 네, 아무래도 대뜸 하나를 골라가지고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들으면 좀 효율이 낮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네.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 그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읽고 많이 읽고 그리고 단어 외우고 교재에 나오는 듣기 자료도 많이 듣고. 네. 그다음 질문. 네, 독일에 취직해서 제일 좋은 점. 제일 좋은 점, 휴가가 최소 24일이라는 점. 진짜 부러워요. 제가 항상 말하죠.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들을 거예요. 제 휴가가 지금 30일 6주라는 거.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술이나 육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중간에 가기 싫으면 그냥 안 가도 돼요. 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는 거. 네. 오늘 회식 있으니까 오라고. 그날 나 약속 있는데. 그러니까요. 약속 있는데 자기네가 회식 약속 그때 잡아버리면 전 못 가요. 그래도 그냥 상관없다 이거죠. 전혀 상관없어요. 너무 좋은데. 아쉬워는 하죠. 그리고 또 작은 규모의 지점에서 일한다면 사실 가는 게 사실 좋기도 해요. 그럴 때 동료들이랑 조금 더 친해지고 나중에 조금 관계 개선에도 좋으니까. 근데 제가 한국법인에서 일할 때 정말 작은 규모였거든요. 그때 다들 모였는데 6시에 시작해서 8시 반이면 다 그냥 출석하고 갔어요. 한국 법인인데도? 네. 독일인 분들이 많았으니까? 네, 독일 분들도 많았고 한국 분들만 일하시는 회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들 그냥 한 8시 반이면 그냥 무조건 회식하고도? 회식이 그때 끝이에요. 너무 좋은데요? 그 이상으로 회식하지 않아요. 만약 더 재밌으면 그러고도 더 남을 순 있겠죠. 근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한 8시 반 되면 이제 가도 되겠다 서로 하고 헤어져요. 오케이. 진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정말 좋죠.
그러면은 다음 질문. 네. 물류 기업에서 지원자가 최소한 갖추고 있어야 할, 그리고 있으면 좋은 자격 증명서, 음흠. 무역, 물류 관련 전공이 아니어도 가능한가요? 나이는 상관없나요? 저는 일단 제가 무역물류 관련 전공이 아니었고 경력도 없었기 때문에 전공이 아니어도 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 전공자가 아니세요. 동문과 전공자예요. 아, 한국 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네, 한국 분들. 이거는 한국 법인에서 일하는 경우. 네. 그런데 만약 독일 현지 기업에서 외국계, 한국 기업이 아닌 외국계 기업에서 무역물류 전공도 없고 독일어도 안 되고 비자 문제도 있는 경우에는 어렵죠? 네. 너무 슬픈데요? 네. 하지만 한국 기업에 일하는 경우 일단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네. 영어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독일어까지 가능하면은 무역, 물류 전혀 아는 지식이 없어도 바로 취업이 가능해요. 아, 어쨌든 배우면 되니까. 물류는 배우면은 한 네. 6개월, 1년이면 곧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언어는 1년 빡세게 해도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언어 자격증이 그냥 가장 중요해요. 만약 언어 자격증이 없다면 언어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이나 경험이 있어야 하고요. 언어가 부족하다면 이때는 물류 관련 경험이나 전공이 또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취업한다면 막 외국어 그리고 관련 전공 이런 게 다 스펙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하나라도 좀 특출나면은 기회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해외 취업에. 오케이. 네. 그리고 또 제가 관련해서 코트라 카페에 채용 공고 분석글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분석글이요? 분석 공고 분석글입니다. 네. 제 경험과 노하우가 모두 담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Q&A 내용도 카페에 올라가거든요. 네. 카페에 들어가시면 제가 우대사항이라는 항목에 우대사항. 네, 우대사항이라는 항목에 제가 어떻게 이런 관련된 뭐가 중요한지 전공 아니어도 되는지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독일에서 이직할 때 취업 비자 받는 과정. 네, 비자가 제일 큰 문제죠. 문제죠. 독일에서 2년 미만 근무하고 이직하는 경우에는 노동비자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하는데 중간에 거절당해서 5개월 백수 시간을 보냈잖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문제없이 바로 비자 승인 받아서 이직하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케바케예요, 독일은. 정말 케바케요. 근데 이게 제가 제 일이 돼버렸으니까 저는 이럴 수도 있다는 걸 어디서든 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독일에서 2년 이상 근무 후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갖고 있는 비자로 다른 기업에서 바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만 받으면. 웬만하면 2년 열심히 2년 동안 거기 있다가 네. 2년을 채우고 나가면 좋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직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또 만약에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 뭔가 네.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빠르게 다른 회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콩가님처럼 5개월 백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이게 단점이군요. 최악의 경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최악의 경우를 경험하셨나요? 저는 최악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하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여러분의 상황과 네.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불확실한 기간에 자신을 버티게 해준 것. 오. 저는 이 질문이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고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러게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자세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시간이 알았어요. 질문이 많이 알았어요.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구직 중에는 워홀지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탓에 어디로 취업해 가든 지금보다는 날 거라는 그냥 약간 막연한 희망으로 버텼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버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최대한 자기소개 작성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그냥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에 집중하려는 그런 힘을 많이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회사에서 일할 때 힘든 일이 좀 많아요.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네. 그런데 회사에서 힘들었던 거 한 오후 5시 퇴근하면은 그거 생각을 싹 잊고 그냥 제 저녁 생활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그 콩가님의 그 하루 생활 편을 들어보시면 악몽을 꾸고 있다고. 네, 제 팟캐스트 중에 우리 팟캐스트 목록 중에 그 회사 생활 관련된 에피소드가 또 있어요. 거기 하루 생활 얘기. 네, 제가 어떻게 하루를 버텨나가는지 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회사에 최종 합격된 후에는
독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계약서는 받았는데 노동비자 받기가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어가지고 또 2달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직할 때는 비자 거절돼서 5개월 정도 백수로 지냈고요. 근데 그때는 일단 회사에서 계약서를 받았고 네. 제가 경력이 또 생겼기 때문에 그냥 계약서 종이 하나 생각하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종이 하나 생각하면서 어떻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좋은 질문이었어요, 진짜.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게 정말 불확실한 기간이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불확실한 기간이 하루, 이틀 이게 지속되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니까요. 저는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백수로 5개월 지낸 거는 사실 5개월 인생에서 뭐 얼마나 길어 하는데 그때는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니까 힘든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정말 당장 내일이라도 합격 연락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정말 정석적인 대답이네요.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랑 남들도 다 그래 이런 말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냥 정말 해야 되는 일에만 집중하고 힘든 거에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오스트리아, 독일어는 사뭇 다르던데 의사소통은 어떠셨나요? 이거 어렵죠. 이거 얘기 한번 하려고 융진님이랑 저랑 네. 팟캐스트 녹음하기 직전에 오스트리아 억양, 독일어 억양 차이 유튜브도 우리 같이 봤어요. 맞아요. 다시 보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뭔지? 근데 이렇게 말하면 발음이 조금 달라서 이거 발음을 듣고 있다 보면 내용보다도 발음이 왜 저러지? 하는 생각에 어느 순간 말하는 걸 놓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독일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시면 다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이게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네, 조금 달라요. 야, 만셰 이렇게 만셰 로이터 이렇게 하는 몬셰 로이터 이렇게. 네, 그리고 다스 아이네 하면은 아네. 근데 그런 건 조금 익숙해지면 됩니다. 네, 이게 어디 지역 가도 사람들 독일에서도 디알렉트가 많잖아요. 네, 독일에서도 방언이 워낙 다양해서 어느 지역으로 가면 예를 들면 독일 바이에른 쪽은 독일어 배울 때 거기서 사람들 말한 거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스트리아, 독일 이런 차이가 아니라 그냥 호흐도이치, 고급 독일어, 표준 독일어 쓰는데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어디 학원 가면 딱 호흐도이치 배우니까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함부르크 집 조건 월세. 저는 이 질문이 되게 의외였던 게 네. 아, 이게 진짜 취업 관련된 멘토링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겠구나 하고 질문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그냥 이게 진짜 질문이 취업 관련 질문이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독일 생활에 관련된 질문.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독일 생활비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월세가 사실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저는 회사 취업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더 많이 기대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취업을 해서 여기서 살려면 집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집 너무 중요하죠. 중요한 질문이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베개, 그러니까 방만 공유하고 부엌을 같이 쓰는 베개에 살고 있는데 친구랑 같이 살고 있어요. 쉐어룸이요. 쉐어룸. 그렇습니다. 함부르크 경우에는 베개 기준으로 방 하나당 월세로 350에서 600유로 정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네. 조금 멀리 나가시면 350 정도에 구할 수 있고 시내에 살게 되면 한 500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방 하나에. 그리고 혼자 사시려면 600유로 이상, 한 800, 900유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한 1인 아인셀츠마 1인 원룸은 구하기 어렵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일단 취업만 고민하세요. 집 같은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취업된 후에 고민해도 늦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10번째 질문이죠. 네. 링크드인에는 항상 업데이트를 해놓으시나요? 저는 이직할 때마다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요. 프로필에 이력서처럼 작성해 놓는 그러니까 링크드인 자체가 이력서 형태예요. 네. 그래서 프로필에 이력서처럼 작성해 놓는 형태라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직할 때마다 회사 이름과 직책만 추가하면 돼요. 그냥 네. 한 줄 추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 이미 만들어 놨었거든요. 오. 그냥 회사 하나 이직 자리 생길 때마다 그냥 한 줄 추가하고 그러다 뭔가 보니까 페이스북처럼. 네. 아. 그리고 링크드인 작성하는 방법에는 정말 이거는 팁 같은 게 없어요. 그냥 같은 대학이나 같은 업계 사람들이 프로필 어떻게 작성해 놨는지 그냥 들어가서 구경한 다음에 비슷하게 적어 놓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링크드인 은근 독일에서 많이 쓰는가 보더라고요.
정말 이건 전 세계 어디서든 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링크드인 통해서 이직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잡 오퍼 들어오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이직한 방법도 링크드인을 링크드인. 통해서 한 거니까. 있으면 꼭 좋다고 제 친구네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꼭 외국계 기업에서 일할 생각이 아니라도 그냥 대학생이라면 대학생 때 이런 업무 프로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만들어놔야겠네요. 융진님도 만들어 놓으세요. 지금 독일에서 대학 다니고 독일에서 취업할 거니까 무조건 만들어야죠. 근데 저는 어쨌든 학사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석사 되면 할게요. 그러면 석사를 시작하면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될 때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독일 취업 시 알아보면 좋은 회사, 복지나 혜택. 복지 혜택. 네, 이게 오.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비자 받고 계약서 받고 넘어오시면 고민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왜냐면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의 여러 곳에서 계약서, 그러니까 최종 합격을 받았다 하면 일단 연봉을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복지를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그냥 복지가 많다 하면은 거기로 가시면 됩니다. 야, 어쨌든 여기 다니면은 회식 강요 없고 일단은 그 휴가가 24일에 그거를 눈치 없이 쓸 수 있다. 그게 엄청난 복지 아닌가요? 엄청난 복지죠. 그리고 복지 혜택이 적혀 있진 않지만 회사 동료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와요. 저는 그것도 엄청난 복지라고 생각하고요. 커피 무료고요. 그리고 또 독일은 근무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것도 복지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출근길이 독일 풍경이라는 게 저는 또 엄청난 복지인데 일단은 오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회사든. 그리고 연봉이 높으면 복지도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카페에 올려놨어요. 채용 공고 분석글에 복리 후생이라는 항목에 올려놨으니까 거기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네. 네. 취업 후에 겪은 어려움이 있었냐는 질문도 제가 받았었는데 취업 전에도 어렵지만 취업 후에도 굉장히 힘들어요. 외국어로 일을 하는 거라서. 네. 이것도 사실 취업 전에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취업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하게 돼 있어요. 이겨내야죠. 하게 돼 있어요. 저는 하게 돼 있어라는 말도 정말 싫어하는데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거는 그냥 뭐 언제 잘하지 이런 생각하면 되게 막막한데 네. 그냥 하루하루 얼른 오늘은 해냈다 이런 생각하면은 그게 모여서 네.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니까 맞아요. 아침에 출근하면 와 오늘 그래도 출근했다. 퇴근하면 오늘 퇴근했다. 이 생각만 하고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네네. 이게 어려운 점인가요? 네, 그게 취업 후 어려운 점인데 네. 이겨내는 방법만 우리 생각합시다. 뭐가 어려운지 하나하나 꼽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냥 생활 모든 게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 모든 게 그냥 몇 년 지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어려우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이건 뭐 학교에 관련된 질문인데 학업에 관련된 질문인데 현재 6학기 이수하고 휴학 중인 학부생입니다. 독일로의 교환학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졸업이 1년 반, 2년 반까지 늦어져도 괜찮을 만큼 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는 빨리 졸업하고 빨리 취업하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코로나로 파견 시기가 계속 미뤄지다 보니 스스로도 흔들리는 것 같아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교환학생 경험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추후 해외 취업이나 해외 진학을 결정하고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아주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교환학생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독일에서 교환학생 2학기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와서 해외 취업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해외 여행 경험도 없었거든요. 교환학생 전에는. 네. 교환학생 때 독일 왔던 게 첫 유럽 해외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에서 마련해준 기숙사 들어가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냥 만나서 이렇게 독일 1년 보내고 나니까 독일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이렇고 언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그때 해외 생활을 해봤으니까 해외 취업이라는 게 엄청 부담스럽긴 했지만 엄청 부담스럽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원래 안 왔더라면 시도조차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 네. 독일에 교환학생을 왔기 때문에 뭔가 시도라도 해볼 용기가 생겼다. 그렇죠. 그리고 교환학생 해봤다는 것 자체가 외국에서 생활한다는 게 인생에서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맞죠, 만약에 독일로 해외 취업을 안 하더라도 저는 교환학생 때가 너무 행복했어서
해외 취업이 목적이 아니라도 그냥 교환학생 그 자체가 목적으로 꼭 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그 교환학생 가느라고 원래 문헌정보학과였잖아요. 맞아요. 독일어 따로 복수 전공으로 그거 전공하는데 시간 더 쓰고 그리고 추가학기에서 교환학생 또 2학기 갔다 와가지고 대학교를 한 학기 휴학하고 6년 다녔어요. 오.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 대학교 오래 다니고 그래서 저 학사밖에 없는데 네. 6년 다녔잖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 너무 값진 경험이었고 네. 전 교환학생 하고 나서 독일에서 해외 취업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독일 갔다 오니까 독일 너무 좋았지만 난 역시 그래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 근데 한국에서 일자리를 못 구하니까 독일 그다음에 가능성을 생각해보니 독일 가는 게 낫겠다 해서 독일로 간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해외 생활 1년 독일 교환학생 경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가지치기로 앞으로 더 많은 선택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네. 용진님은 네. 학부를 다니잖아요, 독일에서. 그쵸. 교환학생 가신 적 없으시고. 저는 독일에 온 게 그냥 교환학생으로 온 게 아니어서 네. 그냥 처음부터 제가 어학을 여기서 하고 네. 그다음에 대학까지 대학 들어가는 것까지 제가 알아서 했거든요. 오, 그래서 네. 사실 그게 더 어려워요. 왜냐면 교환학생으로 오면 네. 학교에서 이렇게 다 모든 걸 해주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근데 혼자서 하면 어려운 점이 많죠. 네. 네, 저는 교환학생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쵸. 근데 사실 사람들이 막 고민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 대학을 다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갈까. 그런 부분에서 교환학생을 한번 와보고 유학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학사를 하고 교환학생을 하고 다시 학사를 독일에서 하더라도요. 그거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저는 학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학사하기 전에 슈투디엔 콜렉 같은 것도 했었고 네. 그런 적응할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학사니까 네. 모든 걸 새로 처음부터 다 배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배우는 것도 좋았고 네. 적응할 기간이 좀 더 긴 거죠. 근데 제 친구 옛날에 어학할 때 알던 중국인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 그 친구들은 학사를 졸업하고 와서 중국에서 학사를 같은 전공으로 졸업하고 같은 전공을 독일에서 하고 싶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학사를 한 다음에 독일에서 어학을 했어요. 네. 시원을 따고 시원 한 1년 반에 땄나? 네. 그리고 독일 1년 안에 땄나? 그건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석사를 시작했어요. 독일에서 학사 안 하고 석사를 바로 들어간 거군요. 그렇죠. 왜냐면 동일 전공이니까. 네. 그래서 한 친구는 그만두고 한 친구는 계속 했다고 하긴 했는데 네. 그 이후로 연락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얘기했던 바에 따르면 사실 학사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석사로 하면 너무 힘들다. 왜냐면 네. 자기가 아는 모든 거를 새로 배우지 않고 이제 중국어에서 바로 독일어로 쏟아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나는 어학 시원을 바로 땄어. 네. 근데 내가 그걸 바로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바로 석사하려면은 못했을 것 같아요. 시원이랑 네. 학사, 석사 이 수준이 워낙 다르니까. 근데 시원은 그냥 아무나 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미 학사, 석사 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시원은 이미 그거는 시원이 별거 아니었던. 제가 땄던 시원은 시원이 아니고요. 지금은 시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시원을 땄다고 해서 바로 시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석사를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학사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죠. 필요는 없는데. 네, 근데 그 사이에 언어를 많이 배우면 좋다 이 말이죠. 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교환학생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다. 그렇죠. 그리고 교환학생 갔다 오는 게 자신감이 많이 붙어요. 맞아요. 그리고 교환학생 때 친구들 많이 사귀면은 나중에 저 해외 취업 와서도 친구들 아직 여기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의지가 되더라고요. 혼자 그러니까 그냥 바로 오면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네, 저 그리고 지금 다니는 덴마크계 글로벌 기업에서 이직할 때 면접을 다 영어랑 독일어로 봤거든요. 한국식도 아니었고. 그래서 교환학생 때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그 친구들이 면접 준비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막 모의 면접관 돼가지고 이렇게 막 질문해주고. 모의 면접관. 네. 그래서 교환학생 꼭 취업이나 유학 아니더라도 무조건 추천합니다. 어쨌든 해외 취업, 해외 진학을 결정하면 무조건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이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그런 경험 없이도 충분히 해외 취업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언어가 된다면 뭐. 근데 이게 할 수 있으시다면 그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으시고 학교에서도 갈 수 있게 학교에서도 도와주신다면 무조건. 아, 맞네요. 경아님 말이 맞네요. 그게 네. 네네. 다 모든 여건이 맞으면. 여건이 맞으면 저는 무조건 가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무조건. 사실 대학 졸업 1, 2년 늦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맞으면요. 그쵸? 여건이 맞으면요. 네. 여건이 맞으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융진님,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문, 비슷한 질문을 또 받았는데요. 네. 이거는 제 전공이 아니라서 융진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무슨 질문이었냐면 독일에서 화공 분야, 그러니까 화학이나 공학 분야죠. 화학공학이에요. 화학공학. 아, 이게 그냥 화학공학이에요? 네. 독일에서 화공 분야 대학원 유학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세요. 제가 아는 사람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이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는지. 네. 그래서 독일에서 석사 학위를 따면 독일에서 취업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일까요? 이게 사실 석사면은 난이도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네. 저는 박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리고 공학이 아마 화학이랑 같은 분야로 나뉘거든요. 네. 저희 쪽에서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독일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서는 그 화학으로 치면은 학사를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학사를 졸업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석사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네. 석사를 하면은 뭐 리서처 뭐 연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 위로 닥터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나는 석사밖에 안 돼.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할 수는 없겠죠. 아. 제가 나중에 뭘 하고 싶냐에 따라서 그 난이도가 갈릴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네. 연구소에서 나만의 뭔가를 만들고 싶다, 뭐 길 개척하고 싶다, 네.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박사를 해야죠. 그럼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 취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박사를 하면 취업을 못 한다고요? 아니요, 석사를? 네, 석사를 하면은 제가 연구소에서 만약 예를 들면 연구소에서 리서처로 일하고 싶은데 석사만으로는 취업할 수가 없다는. 아니요, 리서처 말고 연구소에서 제가 무슨 물질을 개발하고 싶은데 네. 플람슈츠미텔 한국어로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불의 저항성이 뛰어난 그런 물질을 만들고 싶다. 이건 너무 어나더 레벨 아닌가요? 아니요. 제가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아니요. 잠깐만요. 그런 연구를 제가 하고 싶다. 네.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석사로 안 되죠. 그건 다 박사 학생들이에요. 제가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석사 화공 분야 석사를 한 다음에 아무 데서나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할 수 있나요? 그냥 리서처면은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뭘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박사를 해야 되고요. 네, 개발하고 싶지 않고 그냥 석사는 일단 끝내놓고 그런 다음에 어디서 아무 데서나 일을 하다가 네. 나중에 상황 봐서 박사도 하고 싶다 이럴 때. 그럼 석사는 좋죠. 언제든 상관없으니까. 그럼 석사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독일은 또 화학 관련 분야도 되게 많기 강한 때문에. 기업이 많으니까. 네, 많고 되게 유명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길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인데 네. 진짜 너무 멀리 들리긴 하는데 네. 전 들은 얘기라 제 선배 중에 화학 공부하는 선배 있다 했잖아요. 한국 네. 분인데 그분이 아는 오빠가 네. 그 기계공학으로 그 석사를 했대요. 네. 근데 석사하고 나서 한국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많이 받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개발 이런 쪽은 어렵겠지만 네. 뭐 석사해서 취업을 못할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가고 싶은 길에 따라서 난이도가 다르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독일이 다른 국가에 비해 가지는 메리트.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물류에서 일하기 때문에 네. 물류 관련해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들은 것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유럽이 전체적으로 노동 조건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한국에 비하면. 그런데 영국이나 스페인 뭐 이런 쪽 물류 업계는 월급이 좀 짜요. 물론 세금이 독일만큼 많이 내진 않아요. 네. 근데 월급이 좀 짜요. 월급이 짜다. 그리고 영국 런던 물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월급 받아서 그 월세 못 내거든요. 아, 근데 독일도 월세가 비싼 편이긴 한데 음. 그리고 세금이 굉장히 많이 떼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래도 돈을 모을 수는 있다. 돈을 조금은 모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이 가지는 메리트가 좋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아무래도 국가 자체도 크고 또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직도 더 자유로운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독일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데 융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으로서 독일이 가지는 메리트. 저는 과학 분야이기 때문에 네. 독일의 과학 분야가 좀 세잖아요. 네. 그리고 유명한 기업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자잘한 기업도 많고 큰 기업도 많고 그냥 기회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취업을 생각할 때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독일에 와 있으면 알게 되는 정보도 많아지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막 인턴을 할 수도 있고 뭐 뭘 할 수도 있잖아요. 독일은 프락티컴이라든가. 학생들이 인턴 기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프락티컴 실습이라고 하긴 하는데 네. 뭐 그런 기회가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완전 동감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Q&A에 다루지 못했던 질문들 제가 정리해서 융진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 여러분께 답변을 드렸어요. 네. 그 저희가 팟캐스트 설명글이랑 댓글에 제가 올리는 글 링크 따로 달아드릴 테니까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요약 정리 내용 보고 싶으면 카페 글로 한번 들어와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제가 글을 계속 연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저것에 다 말하고 다녀요. 좋은데요? 네, 그래서 Q&A 내용은 여기까지고 네. 제가 추가로 발표 후기를 얘기하고 싶어요. 네. 제가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렸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바쁘시면 여기서 끊으시면 되고요. 네. 제가 그때 발표할 때 그 페루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회사에서 아직 일한 지 6개월도 안 됐을 때 휴가가 워낙 많다 보니까 휴가를 써야 했어요. 그래서 2주 휴가를 받아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남미를 가야겠다 하고 대신 남미로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남미 갔다가 와서 휴가가 또 남아서 그때 발표 일정이 그때 또 잡혀서 멘토로 참가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페루에 갔는데 페루 공항에 사고가 났어요. 아이고. 크게 되게 큰 사고가 나서 제가 페루 어느 다른 도시에 있다가 페루 공항을 통해서 그 함부르크를 와야 됐는데 공항이 막혀버리고 비행기가 취소되니까 페루 어느 시골 도시에 갇힌 거죠. 갇혔어요. 발표 날짜는 다가오고 심지어 발표 자료도 준비가 다 마무리가 안 됐는데 네. 그래서 페루 어느 시골 마을에서 인터넷 겨우 잡아서 시차 때문에 또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새벽 4시에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와, 비몽사몽에 하셨네요. 그때 잠을 거의 못 자가지고 그리고 아주 아드레날린이 분출해서 이거 잘해야 된다 해가지고 발표를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발표 들어오셨던 분들은 제가 막 인터넷 안 돼서 처음에 막 당황스러워하고 그리고 거기가 되게 더운데 선풍기밖에 없어요. 선풍기 틀면 또 소음 때문에 창문도 다 닫고 선풍기도 끄고 그래서 막 중간에 헥헥거리면서 막 물 마시고 찜통에서 찜통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서 가지고 네. 저만 일방향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시간을 너무 혼자 많이 떠들어서 피드백을 못 받았거든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더 궁금한 게 있으셨으면 제발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러니까 경가님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그 발표를 하셨다. 제가 너무 이 발표를 알아주세요, 참가하고 여러분. 싶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말이 많아요. 하고 싶은 말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말이 많은 게 아니고 그냥 알려주고 싶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니까 이게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경가님. 네,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발표 그때 참가해 주셨던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는 앞으로 또 좋은 내용으로 다사다난한 내용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 팟캐스트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웨이크업인 젊은이는 독일에 관심이 있는 한국 분들과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웨이크업인 젊은이는 한국 시간으로 첫째 주 그리고 셋째 주 월요일 오전 7시에 업로드됩니다. 융진과 쿄가의 생생한 독일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테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